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시다시피 아시아 증시는 별로 좋지 않았죠. 일단 중국, 홍콩 증시 완전 맛이 갔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유럽 증시까지 이어졌죠. 유럽 증시도 안 좋았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 1%가량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마존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시간에서 13% 급락하는 등 최근 연이어서 이 빅테크들 기업의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개장 후 이렇게 급 반등했죠. 그리고 줄곧 상승폭을 확대해 결국에는 한 2, 3% 상승 마감해버렸습니다. 자, 무엇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는지,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정말 뭐 아니면 도로 가게 만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인데, 자, 핵심 포인트 무엇이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에 다양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PC 물가지수죠. 자, 근원 CPI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0.1%포인트 낮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 밖에 고용 비용 지수, 고용 임금 역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다소 좀 높게 나왔죠. 그 얘긴 즉슨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소득과 지출이 늘었다. 이렇게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평가지수 같은 것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이거는 개인 소득, 개인 지출과 궤를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인플레 예상, 1년 인플레 예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2번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14일날 발표가 되고 말일이니까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14일날 발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시장이 한 번 더 주저앉았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정주택 매매, 이 지표도 중요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 즉 장기적 인플레 둔화 요인은 지속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일단 주택 매매는 둔화된 게 확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택 관련 지표들 부진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인지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개인 지출, 개인 소비, 그 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예상치보다 견고하게 나온 이 부분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면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폭 둔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4.2%까지 떨어졌는데 다시금 4.4%까지 올랐고요.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때 한 3.9%까지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4%를 상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실제 CME 그룹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11월 같은 경우에는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12월 기준금리 확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전날까지 이게 이제 빅스텝입니다. 50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는 한 60%였는데 금요일 48%로 내려앉았고요. 자, 그 다음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이죠. 27일까지는 34%였는데 이게 43%로 올라왔습니다. 즉 금요일날 발표된 경제지표 데이터가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긴축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는데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쳤을 때가 바로 9시 반입니다.
즉 PC 물가 지표 발표가 되고 고용 임금 지수, 그 다음에 개인 소비, 개인 지출 이런 데이터가 발표됐을 시점이에요. 자, 발표가 되니까 잠깐 이렇게 양봉이 솟았다가 다시금 조정이 나오죠. 자, 그 이유가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웃돌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드밴티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제지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긴축의 스탠스를 약간 좀 올리는,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쳤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미국 시장이 개장한 시점입니다. 개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급등을 했다. 어떤 지수를 중심으로? 바로 나스닥 100 지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장 마감하고 나온 미국 증시 시황을 다룬 기사를 보면은 애플이 먹여 살렸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중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7% 급등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증시의 온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때 13%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어요, 실적이. 자, 하지만 아이폰이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맥북이라든지 이쪽에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전체 실적이 잘 나왔을지언정 아이폰 판매는 부진했다. 그 이유 때문에 시간 내에서 1%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서 7% 상승을 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시면은 최근에 어닝 쇼크 나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이나가 다 같이 반등을 했죠. 즉, 이 애플만의 뭔가 호재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자, 월가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역사적으로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소한 봄까지는 증시가 좋았다는 것이죠. 원래 5월부터 10월까지 안 좋고요. 11월부터 4월까지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장이 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간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 80%, 90%의 확률로 증시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날 증시 상승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슈는 없다. 그냥 단순히 계절성? 자, 그런 얘기들로만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쇼커버링 유입, 한 8월 중순까지가 증시의 단기 고점이었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6월 저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연은 총재, 몇몇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시장이 원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딱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한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점이 나왔죠. 자, 그 부분을 추세선으로 이어보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4,100까지, 4,200에서 4,1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나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폭도 좀 약하죠. 왜냐하면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빅테크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두드러 맞았습니다. 자,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한 12,000? 못하면은 한 11,500? 여기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RSI 지수를 보면은 한 70까지 상승한다 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룸이 남아있는 편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이 기술적인 요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펀더멘탈 지표, 이슈가 자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의 지속성을 얼마나 연장시킬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벤트, 바로 이번 주에 있죠. FOMC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에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둘째 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미국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ISM 제조 PMI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PMI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컨센서스가 한 50대 초반입니다. 50 밑으로 가면은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를 돌리긴 힘들어요. 하지만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자, 그 부분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3일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PMI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고용이 불안하다.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고용이 너무나 견조하다. 맘 놓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증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워낙 대형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실적의 발표의 중요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퀄컴. 퀄컴이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센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이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11월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이죠. 인상 확률은 뭐 CME 그룹에 보면은 한 88% 나와 있는데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5bp 인상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오히려 만약에 50bp 인상을 한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 가깝지만은 그럼 시장이 정말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일단 75bp 인상 가능성은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파월은 지금까지 원론적인 얘기만 강조를 했죠. 자, 노동시장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아직 인플레가 너무 강하다. 여기까지가 파월의 지난 발언이었습니다. 연준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0월 한 20일경 이후부터는 슬슬 비둘기적인 발언이 등장을 하죠. 찰스 에반스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초까지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한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메리 델리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4.5에서 5% 사이가 합리적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경기가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기존 입장을 고수로 하느냐? 아니면 최근 찰스 에반스라든지 메리 델리처럼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동조를 하느냐? 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바로 다음 주가 중간 선거인데 아무래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 즉 예전처럼 원론적으로 무조건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잡겠다.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즉 민주당의 지지율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온기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기존 입장을 고수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최근 이 베어마켓 랠리의 지속성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찰스 에반스나 메리 델리 연은 총재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즉 금리 인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베어마켓 랠리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최소한 CPI 발표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딱히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등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월가에서 나온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명확하게 설명해 줄 부분은 없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 10월 바닥권에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을 원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베어마켓 랠리 지속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 당연히 FOMC 결과에 달려있다. 75pp 인상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로 할지, 아니면은 이 금리 인상 상단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줄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할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베어마켓 랠리는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실망을 안겨준다.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10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FOMC 전까지 뭐 증시가 지지부진하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포지션을 중립으로 둘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FOMC 전까지 기대감을 안고 막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끝자락에 대한 힌트, 12월에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인상폭을 좀 늦추겠다. 자, 그런 말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아무쪼록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